원종 볼게요. 배경 지식은 원통한 왕이에요. 원종은. 왜 원통하냐? 무신집권기 최후의 순간, 그리고 원나라 간섭기 시작할 때의 왕이었어요. 무신집권기 끝나면 원간섭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종은 무신들한테 시달렸죠. 그리고 원간섭기 때문에 원에게 시달려. 그냥 이리저리 시달려서 원통한 왕이더라. 뭐 이렇게 특징을 생각하시고, 원종이 녹과전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무신집권기 동안 농장 확대가 심화되잖아요. 그래서 관리들한테 줄 토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무신집권기 끝난 다음에 1271년에 이 경기 파련의 토지를 관리의 녹봉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지방은 아시겠지만 오도, 양계, 경기 이렇게 8개로 전국을 8개로 나눴는데 전시관은 오도, 양계 토지를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무신집권기 때 농장 확대로 토지가 부족해지니까 원종은 오도, 양계 마지막 남은 경기, 이 경기가 뭐예요? 왕의 주변 땅을 경기라고 해서 왕이 수도에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 고려의 수도는 개성 주변의 땅을 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 주변 토지, 경기 파련의 토지를 녹봉으로 지급합니다. 그게 바로 녹과전이고, 이 녹과전이 고려시대 과전법보다 좀 더 앞서 나온 게 녹과전이다. 그래서 조선시대 과전법도 경기도 지역 중심으로 토지를 나눠준 거죠. 원종 때 세조구제 볼게요. 자, 세조 쿠빌라이예요. 그래서 이 세조 쿠빌라이가 원나라에서 다른 형제들이랑 원래 이제 왕자였을 때, 왕이 되기 전에 왕이 쟁탈전을 벌여요. 그때 원나라의 인질로 있던 세종이 이 쿠빌라이, 세조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종의 지지 덕분인지 이 세조가 왕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원종한테 고마우니까 원종과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을 하냐? 그래, 내가 고려 풍속은 유지해 주겠다. 원래 원나라가 식민지 사범 다 원나라화 만들어 버리는데 고려 풍속은 유지해 주겠다. 너희들 고려는 존립 보장해 주마. 이런 약속을 하는데 그게 바로 세조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조구제를 외우기 위해서는 세조 쿠빌라이죠. 이 세조가 고려 풍습을 구제해 줬다. 그래서 고려 풍습을 그대로 없애지 않고 살려줬다. 그래서 세조가 고려 풍습을 구제해 줘서 세조 구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종은 또 세조한테 결혼 동맹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당시 원종의 아들 충렬왕이에요. 유부남이었는데 유부남 충렬왕과 세조의 딸 11살이었어요. 엄청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 세조의 딸과 유부남 충렬왕 사이에서 이제 결혼을 해서 충렬왕 때부터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더라. 충렬왕 볼게요. 자, 1270년 무신집권이 끝나는 1270년까지는 무신이 실세였어요. 강화도에서 대몽항전을 펼치는 거죠. 근데 1270년에 원종 때 몽골과 강화 조약을 맺고 개경으로 컴백을 합니다. 정부는. 무신들은 끝까지 싸우다 이제 망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경으로 컴백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274년 원종의 아들인 충렬왕이 원나라 공주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왕위에 올라요. 그래서 1270년까지는 강화도에서 생존에 급급했죠.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펴는 거는 이 개경으로 천도하고 난 다음이니까 충렬왕 때부터 이때부터 어떤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충렬왕은 충자의 첫 번째 왕이다. 이것도 같이 알아놓으셔야겠죠. 그래서 원간섭기의 첫 번째 왕, 실은 원종도 원간섭기의 왕의 시작은 원종이었는데 원간섭기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왕을 아들 충렬왕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간섭기의 첫 번째 왕은 충렬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렬왕은 개혁기구로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걸 설치해요. 충자돌림 왕들이 다양한 개혁기구를 각자 다른 이름들의 개혁기구들을 만들거든요. 근데 충렬왕은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걸 만들어요. 개혁기구로. 그래서 충렬왕 때 전민변정도감 어떻게 외우냐? 자, 전민변정도감이 개혁기구 이름 중에 가장 좋은 이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왜 가장 좋은 이름이냐면은 자, 원간섭기에는 이 권문세족이 농민들, 백성들의 땅을 뺐죠. 그리고 농민, 백성들을 노비로 만들어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럼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밭전, 민은 이제 백성민이에요. 그래서 땅과 백성이 가장 개혁해야 될 시급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장 시급한 문제, 전과 민, 밭전, 백성민, 땅과 백성, 이 전민을 개혁기구의 첫 번째, 제일 첫 머리에다 놔둔 전민변정도감이 가장 좋은 이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전민변정도감이 가장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공민왕 때도 전민변정도감을 개혁기구로 써요. 다른 충자 왕들은 다 개혁기구 이름이 다 다른데 전민변정도감이 가장 좋기 때문에 공민왕도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개혁기구 이름을 쓰더라. 그러면 충렬왕이 어떻게 가장 좋은 이름인 전민변정도감을 선점하게 됐냐? 자, 원간섭기 최초 왕이 충렬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개혁기구를 가장 먼저 만든 왕이 충렬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개혁기구가 없었어.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이름을 당연히 먼저 선점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이름인 전민변정도감을 선점했다.
그래서 연결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민배정도감 전 땅과 백성이 있어. 아, 이게 가장 좋은 개혁기구 이름이지. 그래서 가장 좋은 이름이야. 근데 이 가장 좋은 이름을 누가 선점했어요? 충자 첫 번째고 개혁기구를 처음으로 만든 충렬왕이 가장 좋은 이름을 선점했다. 그래서 충렬왕 때 전민배정도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홍자번의 편민 18사라는 것도 충렬왕 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민생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게 홍자번의 편민 18사입니다. 그래서 충렬왕 때는 백성의 삶이 워낙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편민, 편은 편들다고 민은 백성민이에요. 그래서 백성의 편을 든, 그래서 이 편민을 주장한 홍자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충렬왕 때는 그 전에가 무신이었죠. 그래서 무신 집권기 때 백성들이 시달렸어. 그 다음에는 백성들 버리고 무신 정부가 강화도로 도망가 버렸죠. 그러면서 또 백성들만 육지에 남아갖고 시달렸어요. 근데 이제 원나라 간섭기 돼서 개경 컴백하고 나니까 몽골 권문세족들이 또 이제는 원나라 등에 힘을 얻고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충렬왕 때가 백성이 가장 힘든 시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충렬왕 때가 백성이 가장 힘든 시기였어. 그래서 백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기구 이름을 전민벼정도감, 여기서 백성민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편민 18사, 여기도 백성민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편민 18사의 민을 보면 백성민이 있네. 그러면 백성이 가장 힘들었던 충렬왕 때, 그래서 이 편민 18사도 충렬왕 때 나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충렬왕 때 편민 18사, 백성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리고 이 홍자번이 편민 18사라는 걸 만들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홍자번을 비슷하죠. 발음이 홍자번 비슷하죠. 콩자반. 그래서 이 홍자번, 이걸 콩자번이라고 연상하시면 이 콩자반은 백성들의 음식이에요. 편민, 백성편의 음식이에요. 왜? 오래오래 두고 오래오래 먹을 수가 있잖아요. 콩자반. 그러니까 콩자반은 편민, 백성편의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홍자반은 편민 음식 이러면 홍자번이 편민 18사를 건의했구나. 그리고 어떤 왕 때? 백성민이 있으니까 충렬왕 때. 자, 충렬왕 때 쇠은을 발행해요. 쇠은은 부술세예요. 은을 부수다. 그래서 은병을 잘게 부셔서 은의 무게에 따라서 가치를 나눈 거예요. 자, 은병이 숙종 때 만들어졌는데 워낙 고가라서 유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을 돕기 위해서 은을 쪼개서 좀 더 가치를 낮춘 거죠. 자, 개경 환도하고 첫 번째 왕인 충렬왕 때 원나라와 교류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이제 원나라와 원활한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폐가 원활하게 돌면은 좀 더 교류가 원활해지겠죠. 그래서 이 원활하게 화폐를 돌리려면 은병은 고액 화폐라서 안 돼. 그래서 은병을 아주 부셔서 가치를 좀 낮춘 세은이라는 걸 제작했다. 그래서 여기서 특징도 충렬왕이 충자 첫 번째로 원가성기 시작의 왕이고 원간섭기 시작 때 원나라와 교류가 시작되니까 좀 더 원활하게 교류를 해야 돼. 그래서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고액 화폐인 은병을 잘게 부셔서 쇠은으로 만들더라. 이것도 충렬왕이 원가섭기 첫 번째 왕이다. 이 특징으로 외운 거죠. 그리고 원나라가 정동행성을 설치하고 일본 원정을 단행했는데 그것도 충렬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자, 충렬왕 때 두 차례 일본 원정 단행하는데 태풍 때문에 일본은 정복을 못합니다. 몽고가. 그래서 1270년 원나라는 고려를 소나기에 넣었죠. 강화조약을 맺고 정부가 개경으로 천도했으니까요. 그러면 원나라 입장에서 그 다음 타겟은 일본이죠. 그래서 이제 1270년 원과 하친하고 첫 번째 왕이 충렬왕이잖아요. 그래서 충렬왕 때 정동행성 설치를 해요. 그래서 정동행성이 뭐냐? 정이 치다, 정복하다. 동은 동쪽을 정복하다. 행성은 기구, 관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쪽을 정벌하는 기구예요. 한반도 기준으로 동쪽에 일본이 있죠. 그래서 정동행성 하면은 동쪽,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다. 이게 언제 있었어요? 고려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일본 치려고 했으니까 고려 정복하고 원간섭기 첫 번째 왕인 충렬왕 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충렬왕 때 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로 계칭을 해요. 그러면서 도병마사를 상설기구화합니다. 그래서 충렬왕 집권 전인 무신집권기 그리고 강화도에 정부가 들어가 있는 몽고 저항기 이때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가 없었죠. 전시체제였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펼 수 없었어요. 생존에 급급했어요. 그때는. 근데 개경으로 환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충렬왕 때가 돼서는 이제 새롭게 어떤 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원나라의 부마국이니까 새롭게 이제 정책을 시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충렬왕이 어떤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손본 게 권력의 핵심 기구인 도병마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권력 핵심 기구를 이렇게 손을 봐서 좀 더 키우고 권한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들을 시행을 하는 거죠. 그 핵심 권력 기구를 이용해서. 그래서 충렬왕이 원간섭기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이 도병마사도 원간섭기 처음이니까 원 느낌나게 도평의사사라고 계칭, 이름을 바꾸고 상설화하면서 권한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충렬왕 때 제대로 된 정책을 처음 시행할 수가 있었으니까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핵심 기구인 도병마사의 권한을 키워주면서 도평의사사로, 원나라 느낌나게 도평의사사로 바꿨다. 그리고 이 도평의사사를 도당이라고도 해요. 도당이 뭐냐? 무리도의 무리당이에요. 그래서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도평의사사에 힘을 실어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평의사사로 계칭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상설화 했어요. 그러면서 인원이 더 늘어나고 권한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도평의사사가 되면서 인원이 더 늘어났으니까 그 도평의사사 무리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떼거리로 그냥 무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이들을 무리가 늘어났으니까 무리도 무리당, 도당이라고 부르더라. 떼거리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도당이라고 부르더라. 이때 도평의사사로 바꾸면서 인원 늘어나니까 떼거리가 돼서 도당이라고 불렀다 생각하세요. 충렬왕은 필도치라는 걸 설치를 해요. 필도치가 뭐냐? 국왕 측근 브레인 기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평의사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했어요. 충렬왕은 도평의사사 계칭을 하면서 인원 권한을 키워줬죠. 인원도 늘리고 권한도 키워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가 원의 간섭을 받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상 키워주고 보니까 충렬왕이 이 도평의사사를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원나라가 자꾸 간섭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도평의사사를 견제할 겸 이 충렬왕이 자기 마음대로 이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필도치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필도치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필은 이제 원래 의미는 정방 안에 있는 문사예요. 정방 안에 있는 문사. 근데 이게 이제 국왕 측근 기구로 이렇게 변하는 거고, 이 문사가 무슨 뜻이에요? 브레인이란 뜻이에요. 제갈량을 문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레인, 그래서 정방에 있는 브레인, 그래서 얘네들을 국왕 측근 기구로 만들었다. 그래서 필도치에서 필을 붓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붓이 바로 연필, 펜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고 아기 돌일 때 펜을 잡으면 쟤 공부 잘하겠어 이러면서 펜이 공부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브레인을 뜻해요. 그래서 필도치에서 필을 보고 이거는 공부, 브레인. 그래서 충렬왕이 측근 기구인 이 브레인이죠. 이 브레인에게 도치가 된 거예요. 브레인 너무 똑똑해. 그래서 이 브레인에게 도치가 돼서 측근에 뒀다. 그래서 필도치를 필은 여기서 브레인이라고 했어요. 이 브레인에게 도치인데 도치가 돼버렸어. 얘 너무 똑똑해. 그래서 필에 도치가 돼가지고 국왕 측근 기구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브레인에게 도치가 됐다. 너무가 도치가 돼서 홀딱 빠져서 측근 기구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필도치는 국왕 측근 기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충렬왕 때 성리학을 전례합니다. 안향이 성리학을 처음 소개하죠. 그래서 충렬왕은 원과 교류하는 첫 번째 왕이잖아요. 원 간섭기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원 처음 교류를 하면서 당연히 학문 들여오겠죠. 그래서 원나라에서 학문을 들여와요. 그게 바로 성리학이더라. 그리고 충렬왕은 관학진흥책으로 이 섬학전이라는 걸 설치해요. 그러니까 성리학을 들여왔죠. 그럼 그 다음에 성리학을 발전시켜야 되니까 관학진흥책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안양의 건의에 따라서 이 양형고의 부시를 보충하기 위해 섬학전이라는, 이건 바로 장학기금이거든요. 장학기금을 마련하더라. 그래서 성리학 학문 들여왔으니까 학문을 키워야겠죠. 그래서 학문을 키우기 위한 진흥책이 필요한데 그 진흥책으로 섬학전. 그래서 섬학전이 장학기금이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 섬학전의 섬을 쌀의 한 섬, 두 섬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래서 장학기금을 쌀로 줬구나. 이렇게 연상을 하셔서 섬학전의 섬을 쌀 한 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쌀로 장학기금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섬학전이 장학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섬학전이 충렬왕 때 나왔던 장학기금이다. 이걸 알기 위해서 충렬왕은 충자 돌림의 첫 번째 왕이죠. 첫 번째 왕이니까 서막을 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시작했다. 충자 돌림의 서막을 열었다. 그래서 이 서막전 발음하면은 서막전이죠. 그래서 충자 돌림의 서막을 열었는데 서막전이야. 글자가 또 서막으로. 그래서 충자 돌림의 서막을 연 충렬왕이 장학기금 서막전을 설치했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충렬왕 때 공자사당인 문묘를 새로 건립을 해요. 그래서 무신집권기 때 학문정책 미미했죠. 원과 화친하고 원간섭기 시작되면서 충렬왕 때 이제 학문정책, 관학진흥책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원과 교류하면서 성리학 들여왔죠. 성리학 후원하기 위해서 장학기금 서막전 마련했죠. 이렇게 마련해서 장학기금 마련하니까 이제 돈도 있겠다. 그러면서 성리학의 시조, 성리학 들여왔으니까 성리학의 시조인 공자의 사당도 충렬왕 때 같이 건립하더라. 그리고 국자감을 국학으로 계칭을 해요. 그래서 충렬왕 때 원과 교류를 시작하면서 원 간섭기 시작이니까 원나라랑
교류가 이제 활발해지는 거지요. 이렇게 외국과 교류가 활발해질수록 우리 것을 지켜야 한다는 정신이 같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수록 교류가 활발해질수록 우리 것을 안 그러면 외세에 너무 휩쓸려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럴수록 국학, 우리 학문을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 이러면서 국자감을 국학이라는. 그래서 이 국학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거를 강조하는 걸 국수주의라고 그러죠. 국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국가 막 이러는 걸. 그래서 이 국학에서는 이거를 국학, 우리 국가, 우리 학문 이렇게 해서 국학에서 좀 국수주의의 느낌이 나게. 그러니까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한 그래서 안간힘에서 국자감을 국학이라고 했다. 왜? 원나라가 교류 활발해지면서 우리께 너무 없어져 버릴까 봐. 그래서 국학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자감을 국학이다. 그래서 여기 국학에서는 좀 국뽕 느낌 나는 국수주의 느낌 나는 우리 학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사교수 도감이라는 설치해요. 이거는 칠품이야 학업관리 교육인데 자 충렬왕 때 이거는 경학과 사학만을 가르치는 도감을 설치한 거예요. 충렬왕 때는 원나라와 교류가 급격히 늘어나죠. 그러니까 외국과 교류가 늘어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경학과 사학이에요. 왜 그러냐? 경학은 경전을 공부하는 거예요. 원에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서적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경전을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경학이 필요하고요. 사학은 우리 역사예요. 그러니까 외국과 교류가 많아질수록 우리 민족의 어떤 주체성, 이 함양을 위해서 이제 우리 역사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학도 필요해서 경학과 사학을 공부하는 경사교수도감을 설치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세요. 그래서 원간석기 때 삼국유사와 제왕운기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경사교수도감은 도감 설치는 충렬왕 때 그리고 경사육학은 인종 때였죠. 충렬왕 때 역사 편찬이 되는데 정가신이 천추금경록이라는 걸 원부와 허공이 고금록이라는 걸 편찬하는데 둘 다 전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외울게요. 천추금경록, 고금록 다 금이 들어가죠. 금. 자, 고려 때 이민족 보면 처음에 거란이 침입하고 그 다음에 여진, 금나라가 침입하고 그 다음에 몽고, 원나라가 침입하잖아요. 근데 원나라 지배하에서 첫 번째 왕인 충렬왕 때 이 몽고와 싸운 걸 역사로 기록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몽고의 앞선 이민족, 금나라, 여진과의 전쟁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천추금경록, 충렬왕 때는 금나라와 전쟁한 걸 기록하기 위해서 천추금경록을 썼다. 천추금경록을 이렇게 해석해요. 천하에 추한 금나라와 경쟁한 기록이다. 천하에 추한 금나라와 경쟁한 기록, 천추금경록 이렇게 하고 고금록은 고려가 금나라와 전쟁한 기록, 고금록 이런 식으로 둘 다 책 모두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의미는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금이 들어가서 금나라와 경쟁한 책 이런 역사서들이 충렬왕 때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자 천추금경록은 정가신이었어요. 이 정가신을 성가신이라고 이렇게 외울게요. 정가신, 성가신 비슷하죠. 굉장히 성가셔. 왜? 천하에 추한 금나라가 있으니까 천추금. 천하에 추한 금나라, 얘들 정말 성가셔. 이렇게 생각하셔서, 천하에 추한 금나라가 있는 천추금경록은 성가신이 있었더라. 성가신. 이렇게 연결하셔서 성가신은 정가신이다. 그리고 원간석기 시작인 충렬왕 때 이 고금록은 원부라는 사람이 있었어. 원부와 허공이 있었는데 원부를 원나라 부하라고 생각할게요. 원간석기 시작이니까 이 우리나라 역사서를 원간석기니까 원나라 부하가 쓴 거예요. 그래서 원부가 썼더라. 근데 이게 고금록은 문종 때는 박인량이라는 사람이 쓴 고금록이 있고 충렬왕 때는 원부와 허공이 쓴 게 있고 공민왕 때는 이인복이라는 사람이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고금록, 왕마다 고금록은 다 있는데 이제 쓴 사람이 다르더라. 그래서 충렬왕 때는 원간석기였기 때문에 원나라 부하가 썼더라.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세요. 자, 충렬왕 때 삼국유사 그리고 제왕운기 이런 책들이 쓰여져요. 그래서 삼국유사 단군을 최초로 언급한 책이죠. 제왕운기는 단군도 언급했고 최초로 발해도 언급한 거예요. 그러면서 북쪽 고조선 우리 만주지방까지 차지했던 고조선 발해도 만주지방까지 차지한 그래서 우리 민족의 자주성 자부심을 키우는 책들이 나온 거예요. 왜? 원간석기 시작인 충렬왕 때는 자꾸 우리가 원간섭받으면서 어떤 민족성이 옅어질까봐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일깨우는 책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이게 나오더라. 그래서 국자감을 국학으로 바꾼 것도 그리고 경사교수도감에서 경학과 사학을 중시한 것도 다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이유를 만들어서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충렬왕 때는 동령부와 탐라총관부를 수복을 해요. 자, 충자왕 중에서 충렬왕만 순수 고려인이에요. 뒤를 이은 충자왕은 이제 몽골인과 혼혈이죠. 왜? 엄마가 몽고 공주였으니까. 원나라 공주였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충자왕들은 다 엄마가 몽고인. 그래서 혼혈이에요.
근데 충렬왕은 엄마 아빠 다 고려 사람이죠. 그래서 순수 고려인 충렬왕은 그래도 우리 영토 회복에 신경 썼다. 그래서 나머지 충자 왕들은 뭐 영토 회복에 그렇게 신경 쓰질 않았어요. 하지만 충렬왕은 그래도 우리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동령부와 탐라총관부를 수복을 했더라. 그래서 자 1270년 때부터 고려가 이 동령부 그리고 탐라총관부는 제주도에 있으니까 너희 필요 없잖아 우리 줘. 동령부 너희 필요 없잖아 동령부 우리 줘. 이런 식으로 끈질기게 요청해서 원은 고려 요청 쌩까다가 1290년 돼서 끈질긴 요청에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렬왕은 그래도 순수 고려인이라 영토를 원나라에게 계속 달라고 요구를 해서 동령부와 탐라총관부를 수복하더라. 그리고 충렬왕 때 회복한 이 동령부 이때는 자비령 이북이고 서경지역이에요. 서경이면 평양이죠. 이 다음에 동령부가 요동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공민왕 때 요동부를 공격하는데 그때 요동부는 이 서경지역이 아니고 저기 요동, 만주 있는 더 북쪽, 한반도 더 위쪽에 있는 요동이더라. 자, 공민왕도 엄마가 고려인이니까 아무래도 고려인 피가 많이 섞인 왕들이 영토 회복에 노력하더라. 그리고 둔전경략사라는 것도 폐지를 해요. 둔전경략사는 둔전, 우리 이게 뭐예요? 원나라 군대에 물자 지원하기 위한 토지예요. 그래서 이 둔전을 관리하는 부서가 둔전경략사예요. 그래서 자 원래는 삼별초 저항을 막기 위해서 원나라 군대가 고려에 주둔을 했어요. 근데 삼별초 패전하고 난 다음에 원나라 군대가 고려에 있을 이유가 없어. 이미 화친을 맺고 강화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수 고려인 충렬왕은 원나라에게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너희 이제 우리나라에 군대 있을 필요 없잖아. 이게 둔전경략사 이거 폐지해버려라. 너희 군대도 없는데 왜 있냐? 이러면서 이제 원의 잔재인 둔전경략사도 폐지하더라. 순수 고려인이니까 가능한 거겠죠. 충렬왕 정리해볼게요. 자, 원간섭기가 시작한 충자의 첫 번째 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혁기구를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걸 설치한 거는 가장 좋은 이름이라고 했어요. 땅과 백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혁기구 이름 중에 가장 좋은 거야. 가장 좋은 거는 가장 먼저 개혁기구를 만든 원간섭기 시작 첫 번째 왕, 충자 첫 번째 왕인 충렬왕 때 충렬왕이 먼저 가장 좋은 이름 전민변정도감을 이제 선점했다. 이 이름을. 그리고 홍자번의 편민 18사 이것도 충렬왕 때라는 걸 외우기 위해서 충렬왕 때는 무신들한테 시달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원간섭기에는 권문세족에게 시달렸죠. 백성들이 너무 가장 고생을 많이 한 게 충렬왕 때예요. 그래서 백성을 중히 여겼기 때문에 민 들어가는 게 맞더라. 백성민 들어가는 게. 그래서 전민 변정도감, 편민 18사 다 그래서 백성이 들어가면 이거는 충렬왕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홍자번이 편민 18사라는 걸 만들었다 외우기 위해서 홍자번을 콩자반이라고 외우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콩자반 하면 편민, 백성들 편에 있는 음식이에요. 오래오래 두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콩자반은 백성 편의 음식, 편민 음식이다. 이렇게 해서 홍자번은 편민 18사를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원나라가 정동행성 설치하고 일본 원정을 한 게 충렬왕 때다. 고려 정복하고 바로 이제 몽고는 일본 정벌에 나선 거고 고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첫 번째 왕이 충렬왕이었으니까 충렬왕 때 정동행성 설치하고 일본 원정을 했구나. 그리고 충렬왕 때 역사서 쓰여진 역사서가 천추금경록, 고금록 다 금자가 들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차마 원나라와 전쟁한 기록은 못 쓰고 천하의 추한 금나라와 경쟁한 기록 그리고 고려가 금나라와 전쟁한 기록 이렇게 금나라 들어가는 이 역사서를 쓴 거는 충렬왕 때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민족 자부심을 세우려고 했어요. 충렬왕 때. 그래서 이제 원간섭기가 시작되면서 원나라와 교류가 활발해지니까 우리 것을 잃어버릴까봐 자 삼국유사 단군을 언급했죠. 그리고 제왕운기 단군과 발해를 최초로 언급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 자부심을 키우기 위해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다 고조선을 언급했죠. 고조선이 만주를 지배한 나라고 이 발해 언급했는데 발해도 만주를 지배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만주도 지배하던 위대한 우리 민족이다 이러면서 민족의 자부심을 세우려 했던 거죠. 그리고 국자감을 국학을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학문 그래서 국수주의적인 느낌 나게 이제 원나라와 교류가 많아지면서 우리 거를 잃어버릴까봐 우리 학문 그래서 국자감을 국학 우리 학문 이런 식으로 계칭했더라. 그리고 충렬왕 때 원 간섭기 시작이니까 원과 교류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원과 교류를 시작하면서 원활하게 교류를 하기 위해서 화폐가 필요하죠. 그래서 원활하게 유통을 하기 위해서 은병이 워낙 고가였기 때문에 그걸 가치를 낮추는 은을 부수는 쇠은을 발행했더라. 그리고 원과 교류를 하면서 학문을 들여오는데 그게 바로 성리학이더라. 그리고 성리학 들여오고 난 다음에 학문을 키우기 위해서 장학기금 이제 돈을 주더라. 근데 한 섬, 두 섬 쌀로 줘서 서막전의 섬을 보면 이거는 장학기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서막전 장학기금 돈이 생겼으니까
이 성리학의 시조, 공자를 모시는 공자사당, 문묘를 건립했다. 성리학의 시조를 당연히 모셔야겠죠. 성리학을 들여왔으니까. 그리고 경사교수도감을 설치했다. 그래서 경사가 여기서는 이제 경전 연구하는 거고 사는 사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 외국과 교류가 많아질수록 원나라의 경전을 공부하기 위해서 경학을 중히 여겼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사학은 우리 역사, 원과 교류가 많아질수록 우리 역사를 중히 여겨야 되니까 경학과 사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경사교수도감은 충렬왕 때, 경사육학은 인종 때. 자, 정부 정책 기능, 정부 정책을 시행 가능하죠. 원나라 이제 드디어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무신집권기는 전시체제가 끝난 거예요. 전시체제 끝나니까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정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최고기구였던 도병마사를 더 권한을 더 부여하고 상설화 만들고 인원을 더 키우면서 이제 도평의사사로 계칭을 했고 인원을 더 늘렸기 때문에 하나의 떼거지를 이뤘어. 그래서 무리도 무리당 하나의 큰 무리를 이루어서 도당이라고 하더라. 도평의사사를. 그리고 도평의사사를 만들어서 보니까 이게 원나라의 간섭 때문에 이게 충렬왕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국왕 측근 기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필도치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외워라죠? 필은 부필, 연필. 그래서 브레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브레인에게 도치됐다. 브레인에게 도치돼서 완전 깜빡 너무 좋아서 그래서 국왕 측근에 뒀다 해서 필도치하면 국왕 측근기구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자 충렬왕은 엄마 아빠 다 고려인이라고 그랬죠. 순수 고려인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어요. 그래서 원나라에게 계속 요청을 해서 동영부와 탐라총고관부를 수복했다. 그리고 둔전 경략사 폐지도 원나라 군대가 고려에 없으니까 둔전 이게 이제 원나라 이 군대 주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 야 군대 없으니까 제발 이제 둔전 경략사 폐지하자 그래서 원해 잔재 둔전 경략사도 폐지했다. 누가? 순수 고려인인 충렬왕이.